어렸을 때 뭐 그 TV에서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게 어떤 영화였냐면 노스쇼어라는 영화였어요. North Shore is the place. 그 영화 내용이 이제 텍사스에서 이제 자란 어린 소년이 인공 파도풀에서 막 서핑을 했어요. 서핑을 시작을 해서 하다가 거기서 이제 우승을 한 거야. 그래서 아 나는 진짜 서핑 챔피언이 될 거야. 그래서 하와이를 가서 하와이에서 그런 바다와 접하면서 하는 뭐 그런 성장 드라마 같은 건데 서울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바다를 거의 아마 그때 당시에 본 적이 없었는데 바다에 대한 동경심 뭐 그리고 서핑에 대한 동경 이런 게 좀 생긴 것 같아서 아 언젠가 서핑을 한번 해봐야지 라고 했는데 호주에 유학을 가게 되면서 집 앞이 이제 바다였어요. 그러니까 바다를 항상 너무 좋아해서 바다가 있는 곳으로 이제 유학 선택지를 선택을 했고 일부러?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이제 뭐 캐나다랑 호주, 영국 이렇게 선택지를 주셨는데 나는 그냥 호주로 가겠다 해서 서핑을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죠. 아 그럼 그때 그걸로 이제 나중에 업으로까지. 아 그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아, 진짜 어떻게 그때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처음에 이제 호주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서핑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는 상태였는데 우연찮게 이제 시드니 이제 호주의 시드니에 살았는데 거기 이제 유학생들 중에 한국에서 서핑을 하다 온 유학생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도 서핑 커뮤니티가 있구나. 물론 그때 되게 소수의 인원이었어요. 한 20명, 30명 이 정도였는데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국에 한번 가서 서핑 한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한 서핑을 시작하고 한 2년인가 3년쯤 지나서 와서 이제 서핑을 했는데 그때 파도 퀄리티는 둘째치고 난 너무 좋았던 게 바다 안에서 한국말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바다가 안 붐볐어요. 그러니까 서핑하는 사람 많이 없으니까 이게 되게 조용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타고 싶은 파도 탈 수 있고 좀 여유롭게. 근데 이제 뭐 지금은 좀 다르긴 하죠. 지금 사람 많으니까. 몇 년이죠 그게? 그게 거의 근 20년 전. 그때는 이제 서퍼스 드림이라는 국내에서 생긴 첫 번째 샵이 부산에 있었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약간 지금 장비 수입하고 하는 일들을 좀 캐주얼하게 내가 좋아하니까 재밌으니까 한번 해볼까라는 시작을 한 게 지금 이제 약간 업이 돼버린. 대부분 오는 손님들이 친구의 친구. 그러니까 뭐 다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이제 자연스럽게 깎아줘. 그러니까 제가 받고 팔 수 없었던 시절. 편하니까. 조금은 이제 비즈니스 방향이 좀 바뀌었던 게 처음에는 나도 아마추어고 손님들도 별로 없고 시장도 시장도 없었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물건을 이렇게 수입해서 팔았어요. 그것부터 시작했고. 근데 이게 내가 좋아하는 거랑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거랑 달라. 그래서 지금은 내가 좋아하는 물건들도 있지만 조금은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물건들도 좀 비중을 좀 높여간 상태.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좋아하는 쪽이 여기라면 거의 여기 있었는데 지금은 이 반대쪽이 이제 대중들이 원하는 거라면 한 요 반에서 한 요 정도로 더 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KSL. KSL을 이제 창립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KSL을 원래 하려고 딱 해야겠다라는 거는 사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언젠가는 프로 리그를 내가 만들어야지 이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원래 제 일을 대하는 관점 자체가 되게 나의 그런 목표 위주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바라보고 시작을 했는데 협회 일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시장을 만들어서 내가 팔아야 되는 비즈니스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처음 시작은 이렇게 되게 좁게 봤는데 점점 이걸 넓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관점을. 그래서 시장이 없으니까 내가 시장을 만들어야지. 그럼 시장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굉장히 원래 처음에는 약간 상업적인 원래 이제 내 일이니까 상업적으로 접근을 했는데 이게 나중에는 되게 거시적으로 바라보게 되다 보니까 상업적인 관점도 아직은 당연히 유지는 해야 되지만 좀 나도 생계를 해야 되니 하지만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이런 해야 될 것들이 서핑 선배로서 조금 먼저 시작한 사람으로서 해야 될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흘러서 이런 걸 만들어야겠다 하는 것들도 있었고
내가 원하는 것도 있었고 뭐 대중들 그리고 나중에 지금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고 있는 조금 나중에 시작한 서퍼들이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요번에 이제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경기하는 것도 보고 언제쯤 지상파에서 이거 볼 수가 있을까요? 이게 서핑 중계라는 게 우리는 보면 재밌잖아요. 근데 이게 경기가 되게 오래되잖아요. 지상파에 우리한테 하루 종일 이걸 비워 달라는 게 영연방에서 유학을 했던 분들은 크리켓이라는 스포츠를 알 거예요. 알죠. That could be the first boundary. 크리켓이라는 스포츠는 진짜 경기가 엄청 오래 해요. 거의 한 반나절. TV 공중파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크리켓이라는 스포츠를 안 좋아하는 사람들 또는 잘 모르는 사람들은 크리켓이 채널에 나오면 바로 돌려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재미있지만 좀 오래되기 때문에 바람으로는 뭐 공중파에 나가서 더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서핑계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다음 계획은 또 어떻게 되는지 이제 내년 계획이라고 해야 되나? 프로 리그 뭐 경기를 하는 것만을 목표로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1차원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그런 심플한 베이직을 깔고 있는 거는 서핑 경기예요. 근데 그 경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가적인 일들을 좀 많이 기획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코리아 서프 리그는 서핑 컨텐츠, 서핑이라는 컨텐츠를 이용해서 문화 사업, 문화 활동들을 하고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기업을 꿈꾸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밑에 있는 아주 기본적인 그런 1차원적인 것들이 그런 경기들, 서핑 프로 경기가 되고요. 그리고 그 위에 뭐 여러 가지 문화 사업들이 있거든요. 뭐 동영상을 만들어서 컨텐츠를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영화를 수입해서 하는 그럼 스폰요? 네, 스폰지라는 영화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그와 관련된 부가적인 뭐 컨설팅, 문화 이벤트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선수들이 이 서핑을 직업으로 삼을 수 있는 것들을 좀 만들어 주고 싶었어요. 네. 그러니까 서핑을 조금 먼저 시작한 선배로서 선수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상금도 생기고 뭐 예를 들면 스폰서도 조금 더, 왜냐하면 노출이 더 많이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선수로 있는 선수들 중에 나이들이 좀 있는 선수들도 있어요. 근데 그 선수들은 저는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코치로 자연스럽게 엘리트 코치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어린 잘하는 서핑 꿈나무들한테 코치가 선수들한테 그쵸 기술을 전수해주는 전수해주고. 이런 선순환을 고리를 만들어주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서핑 대회를 운영하는 그 뒤에 계신 분들 있잖아요. 뭐 저를 포함해서 심판들, 운영하는 분들, 이런 분들도 어느 정도 처우를 개선을 하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서핑 대회에 이렇게 스폰서를 해주고 싶은데도 사실은 노출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적어서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기업들, 회사들에게도 저희가 이제 중계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매력적인 그 아이템을 그 방송이라는 걸 통해서 보여주고, 그 방송 안에서 뭐 이런 스폰서십이나 이런 걸 담아낼 수 있으면 선수들, 그리고 뭐 코치, 그리고 뭐 서핑 경기 하는 사람들, 그리고 서핑 경기를 지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서핑 경기를 집에서 보고 싶어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되면 아마 지금보다도 더 대중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제 생각에는 한국의 서핑 문화는 굉장히 독특한 서핑 문화예요. 왜냐하면 서핑이라는 스포츠, 이런 문화 행위가 원래는 굉장히 개인적이거든요. 되게 고독하고 원래는 개인적인 운동이에요. 고독. 왜냐하면 사람이 많아지면 더 불편하고, 그래서 외국에서는 서핑 커뮤니티라는 게 뭐 클럽 모임 이런 게 잘 없어요. 맞죠? 그래서 저도 호주에서 대학교를 다닐 때 우리 대학교 안에서 서핑 커뮤니티가 없나? 뭐 약간 서핑 뭐 어소시에이션이라든지 뭐 이런 게 없어. 왜냐면 안 모이고 싶어 하거든요. 유일하게 있었던 게 기독교 서퍼들 모임인데 뭐 기독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기는 좀 그랬고, 한국 사람 특징이 이런 것 같아요. 그런 약간 사람들끼리 어울리고 이런 패션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나쁜 거라고는 생각은 안 되고 오히려 좋은 거이고 우리나라 이제 문화인 거죠. 그래서 이게
오히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빠른 시기에 폭발적으로 발전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전염 속도가 예. 엄청 혼자 있을 때는 되게 느린데, 네. 그러니까 이제 팬데믹이 온 거야 갑자기. 그 단체가 있으니까 여기 다 중독되고 또 옆에 단체 중독되고, 그래서 그만큼 더 빨리 발전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또 한국 사람이라는 게 한이 많은 민족이라고 하지만 사실 나는 반대로 굉장히 흥이 많은 민족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서핑이란 이런 문화를 만들 때도 흥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네. 측면을 되게 많이 강조를 해요. 강조를 해야 돼요. 사실 원래 제가 이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중책을 맡아서 할 계획이나 중책을 맡아서 할 의도나 사실 이런 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야가 넓어지고 약간 오지랖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의미에서 막 리그도 만들어내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저희 같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뭐 관심이나 그런 그래도 뭐 관종 이런 건 아니고 관심, 서포트, 네. 지원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일을 하는 입장에서 더 힘이 나고 추진력 있게? 그쵸, 더 재밌게 더 좋은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막 적극적으로 막 관심을 보여달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뒤에서 그래도 저희가 느끼지는 못할 수도 있지만 예. 좀 응원의 이런 마음 그런 것들을 좀 해주시면 네. 아마 더 재밌고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어서 아마 이런 선수들이 뭐 올림픽 가서 금메달도 따고 뭐 국위선양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서핑하는 친구들이 이걸 직업으로 더 스포츠로 그동안에 이제 약간 재미였다면 취미 네, 이런 거 있죠. 어린 친구들이 나는 이거 야구 선수, 축구 선수처럼 나는 서핑 프로 선수들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꿈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단지 우리 지금 이 문화를 영위하고 있는 우리들만의 것이 아니라 네. 더 좋게 만들어서 네. 더 후대에 물려주는 게 네. 저희들의 그런 좀 과제 아닌가. 그러니까 뭐 제 목표는 아니었지만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 과제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Like, move your chair I'll to move my chair. Yeah, good. Isn't it gonna be hard to tanjip then? That cut right there? No, it's It's gonna good. just look like I like shifted. Okay. No, it's good. Nobody cares.